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방금 정몽규 회장이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의 입장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저와 KFA에 가해지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대회 후 대표팀의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논의했고 오늘 오전 협회 집행부 임원들과 이를 보고받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린스만 감독을 왜 경질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국민들의 관심에 지지를 얻어 에너지를 돌려드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기 논의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유임시키는 게 더 힘든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라고 해도 클린스만 감독을 더 이상 지킬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질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정몽규 회장은 국가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최근 선수단 내부 문제가 불거져 실망을 안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과 육체적, 정신적 어려운 경기를 이어오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나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관련해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해주신 국민분들께 실망을 드리며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서 일단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이 이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미리 적어온 거를 읽을 수 있으니까 막힐 게 없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말을 더듬으면서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 문제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1년을 허비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합적인 책임은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책임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문제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된다. 금전적인 부분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아직 구성 방안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라면서 역시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29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7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코칭 스태프들까지 하면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파주와 NFC 계약이 끝나서 이제 천안 쪽에 새로운 제2 NFC를 짓고 있는데 거기로 인해 대출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매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100억이라는 추가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까지 포함되면서 협회도 금전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임 생각은 없냐? 사선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정몽규 회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감독의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벤투 감독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거절한 상황에서 제3순위 후보로 결정했다. 벤투 감독이 3순위였다는 얘기죠.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졌고 밀러 위원장이 5명으로 줄였다. 밀러 위원장이 5명 인터뷰를 했고
최종적으로 2명을 추렸다.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을 결정했었다 하면서 다소 책임을 밀러 위원장 쪽으로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2018년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바 있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에서 그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이거죠. 나는 3연임으로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에서 그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3년임 이상도 할 수가 있어. 이걸로 대답을 가름하겠다 했죠. 결국은 아마 4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기가 2025년 1월까지인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4선임까지 해보겠다 이런 거를 뜻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함께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들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국내 선수들 일부 선수들은 12월 26일부터 70일 정도 합숙을 했고 나머지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1월 2일, 3일에 걸쳐 왔다. 남자 선수들이 40일 이상 계속 합숙을 했다. 그리고 계속 120분 경기도 펼쳤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72비를 가리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징계에 대해서도 여러 조항들을 살펴봤다. 우리 소속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 소집을 안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그분과 일을 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전에도 국내파, 국외파, 92년생 이상의 고참, 96년생 어린 선수들 팀을 나눠가지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대표팀을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 중요한 문턱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다. 72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 보겠다 라면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몽규 회장의 답변을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없고 사실상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그리고 나 4선에 도전한다. 이 정도를 발표한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충분히 예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비전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의 발표 그리고 언론들의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질 것 같은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 최악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죠. 그냥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다 이유 같은 거를 텍스트로 그냥 보도자료를 뿌려도 될 정도의 수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만 확인했다. 이 정도의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사실 모두가 예상한 부분이었고 그걸 넘어서 정몽규 회장의 거취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역시 정몽규 회장은 4선을 그리고 있었고 책임 소재를 일단 선수들의 문제 이쪽으로 상당히 기울여서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향후 대표팀 선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할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